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이제 오늘 오후에 막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곳곳이 지뢰밭이라서 이제 가뜩이나 경직됐던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이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한복 대신 상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안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은 양복에 근조 리본까지 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이제 각각 개혁 완수, 대여 투쟁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덧센 특검법, 이 3대 특검 연장과 수사인력 확충 이걸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카드를 꺼내면서 야당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도 갈등의 불씨죠. 현재로서는 9일 상정, 10일 표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10일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날인데 그래서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체포 동의안 표결로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또 내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혁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또 예산안과 국정감사 곳곳이 좀 지뢰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주진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상복 입고 좀 개원식 참여하는 건 좀 어때요? 저라면은 사실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다만 먼저 한복을 입자는 제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치하죠.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뭐 한복을 입든 말든 그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한복을 입는다고 해서 어떤 통합과 협치와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복이라고 하는 옷이 그런 어떤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서로가 되게 어색한 그런 장면을 서로가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옷 갖고 난리가 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상복을 입은 것이 어떠냐를 떠나서 실은 이제 협치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 정치가 실종돼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고 지금 결국 저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의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라고 하는 그런 형국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의 입법 폭주가 저는 적잖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경각심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 개혁 문제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래도 신중하고 점진적인 대안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달랐잖아요. 되기 전에는 매우 과격한 반미 발언도 많이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딱 국정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구나. 전직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제는 현실론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전혀 호응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이다는 정청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빠진 사이다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기적인 정치의 표본인데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 좀 무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란 재판부도 저는 결국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민주당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어떤 충격을 주는 그런 그 부작용 개혁, 부작용 급진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그런 정기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또 얘기를 했는데 장현주 부위원장 이제 이게 정기국회가 온통 여야 간에 이제 약간 정쟁 성향의 어떤 갈등이 계속 격돌을 하고 하면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죠. 뭐 당연히 아쉽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치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는 뭐 협치는 요원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옷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유치하다라는 얘기 앞서서도 나왔지만 사실 글쎄요 뭐 한복을 입는다고 당연히 뭐 갑자기 마음이 풀리고 갑자기 협치가 되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캐대헌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정말 K컬처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 개원할 때 우리 의원들이
좀 한복을 입고 딱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해외 그 외국인들이 볼 때 그 갓 쓴 모습이 그 갓을 모자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갓이 참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남성 의원들이 막 갓도 한번 좀 쓰고 와보고 그리고 여성 의원들도 되게 고운 한복 입고 차려입고 오면 그런 사진들이 또 해외 토픽이 돼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귀감이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상복을 입겠다 저는 이건 좀 너무 과한 정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뭐 통합은커녕 계속 분열 양상은 있는 것이고 자꾸만 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계속 해봤었는데 지금 뒤로 가는 행보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복을 입고 온다고 한들 국민들께 어떤 이게 울림이 있으며 사실 국민들께 아 국민의힘이 정말 투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주실까요? 저는 이건 좀 전략적으로도 또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캐대연 말씀하시면서 뭐 한복 한번 입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날 때 한복 입고 가시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말씀 같지는 않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국회의 기능이 없잖아요. 다수당이 뭐 무슨 토론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해버리는 막무가내 국회가 된 지 이미 오랜데 이 국회의 기능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서 저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조금 협치도 지금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이 검찰 개혁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번에 미국의 그 한미 정상회담 하고 오신 후로는 또 생각이 또 좀 국제사회를 보는 안목이 달라졌을 거고 근데 민주당이 이걸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정청래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하던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해보겠다 이런 강성 일변도의 팬덤 정치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게 협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저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개혁을 해야 돼요. 소수파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소수파지 40%가 넘는 국민이잖아요. 이 국민들의 의사는 다 지금 국회에서 묻혀버리는 이런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예. 봅니까 이 문제? 아니 근데 저런 자기 부정과 자기 모욕을 해야 되나요? 상복을 입고 국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수파 지금 존중 얘기하셨는데 심지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다수파인데도 그거 다 뭉갠 게 거부권이잖아요. 그거 헌법상 권한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국회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심각한 이제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그 대표가 들어서서 앞으로 대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시작부터 저러면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수가 적으면 어쨌든 더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 이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국민의 민심이나 여론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뭐 1대1 아니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필리버스터밖에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하루면은 다 해제되고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모습만 보이고 심지어 열심히도 안 해요.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거대한 망상 공동체가 돼 있을 뿐이지 야당으로서 어떤 합리적 존재감이나 이성적 존재감이나 이런 게 없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상복 입고 나간다 그래서 아마 뭐 전한길 씨한테 박수는 좀 받겠죠. 그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한복 입고 등원하자 이것도 그냥 이벤트 한번 하자는 거지 그게 뭐 커다란 의미가 있거나 대단히 긍정적이나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에 그냥 안 입으면 되지 저렇게 반응할 문제인가요? 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심각하게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가 대놓고 자체 장례식을 하고 있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웬 상복 근조 리본까지 가지가지 한다 이런 비판적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요. 특검 연장의 내란 특별재판부 안 봐도 뻔하다 전면 투쟁 시작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권성동 결국은 표결로 가는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내일 최교진 2억 원 이 교육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중요한데 또 여야가 뭐 이상한 증인들을 서로 요구하다가 또 맹탕 청문회가 된다고 합니다. 윤지인 대표. 예. 뭐 증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또 여당 입장에서는 증인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청문회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사실 청문회가 최소한의 국민들의 검증과 또 견제의 기능인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당의 모습은 저는 조금 너무 막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